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26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일요일은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한 가지를 꼽아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 정가 뒷담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죠. 물론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임기 말에 권력 누수가 생기면은 국민들에게 좋은 건 아니죠. 일단 어떤 정책적인 효과들이 줄어들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대 정권들을 보면은 항상 레임덕은 있었고 그 레임덕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최근 행태를 보면은 레임덕이 찾아와도 아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공법으로 밀어붙인 모든 현안들, 국정 드라이브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좀 혼선을 일으킬 것 같은, 최근에 부동산 대책만 봐도 그렇고 남북 문제도 그렇고 레임덕을 인정하지 않고 힘이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극성 지지층들의 응원만을 믿고 소수만을 믿고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저 레임덕 이야기를 그전에도 한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편적으로 레임덕은 한 임기 1년 반 전부터 시작이 됐죠. 역대 정권이 그렇습니다. 저도 청와대로 오래 출입하면서 그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 레임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징후들이 정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징후들이 권력 주변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전적인 레임덕 현상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한번 쭉 차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먼저 지지율이 급전직하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보통 보면은 이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긍정 평가하는 여론보다 더 많아졌을 때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임기 중에 여러 번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가 다시 돌아가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좀 인기가 높았던 대통령들, 계속 일정한 수준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던 대통령들도 이 임기 1년 반 정도 전에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되면은 데드 크로스가 나타납니다. 그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레임덕의 징후 첫 번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자가 그 시점 되면은 급부상합니다. 급부상해서 또는 급부상하지 않으면 경쟁을 서로 벌이는, 자기 주자들이 경쟁을 벌이는, 그 경쟁이 본격화되는, 그 전까지는, 레임덕 전까지는 그래도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여당에서 이야기입니다. 여당에서.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다음 자기 권력을 서로 다투고 하면은 모습이 좋지 않죠. 그래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지만 임기 말 돼서 레임덕 현상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눈에 표시나게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로는 여당이 차별화를 합니다. 여당이 오히려 지금 정권과 차별화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현 정권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권 재창출을 해서 다음 정권으로 같이 옮겨가야죠. 재창출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현 정권이 임기 말에 인기가 떨어지면은 버려야죠. 용도 폐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 재창출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돼서 항상 임기 말에 현직 대통령이 소속 정당이었던 여당을 탈당을 하는 사례가 계속 일어났죠. 유일하게 탈당하지 않고 있었던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부터 87년 때부터 직선제 대통령, 오는 단임제 대통령 체제에서 마지막까지 여당을 탈당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당시 자기 권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으로 있었죠. 그때도 상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갈등이 치열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과 다음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 부상한 대권 주자, 레임덕 현상이 이명박 대통령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갈등이 치열하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렇게 자기 권력으로 있었어도 결국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탈당하지 않은 그런 대통령으로 남아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권력기관의 충성심이 떨어집니다. 정권 주변에 권력기관들이 있죠. 뭐 검찰, 경찰, 또 국정원, 국세청 이런 권력기관들이 있는데 권력기관들의 충성심이 떨어지면서 보고 라인에 정보 보고를 하거나 또는 이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권력 누수죠. 그 구멍이 생기는데 가령 어떤 때는 자기 권력이 자기 유력주자에게 보고서를 빼서 대통령에게 가는 보고서를 빼서 자기 유력한 주자에게 갖다 주는 그런 경우도 막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권력기관이 변하는 순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은 권력기관이라도 권력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레임덕이 왔을 때 충성을 덜하는, 충성을 하지 않는 그런 권력기관의 순서가 있다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현직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가장 많이 아는 사법기관이 먼저 이 권력과 좀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검찰과 경찰 같은 경우죠. 그래서 정권의 말기가 되면은 권력형 비리들이 많이 적발이 됩니다. 물론 그 권력형 비리가 그때 일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 전부터 이어져 왔던 비리들, 그것을 검찰과 경찰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이어서 수사를 하기 어렵다가 이 레임덕이 올 때 임기 말이 되면은 그것을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 어차피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하게 되고 하면 이 레임덕 증상 중에 하나 권력기관이 멀어지는데 제일 먼저 멀어지는 쪽이 수사기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멀어지는 기관이 정치에 좀 민감한 기관이겠죠. 국정원 같은 것. 자, 이게 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좀 다릅니다. 제가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 중에서 아무래도 좀 관료들이 많은 곳, 이런 곳은 조금 늦게 좀 변합니다. 늦게 멀어지죠. 국세청 같은 것. 국세청은 뭐 주로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관료죠.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 같은 곳에서는 정치권에서도 뭐 좀 들어가고 주요 보직에 기조실장 이런 데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근데 국세청은 주로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늦게 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적인 레임덕 징후 다섯 번째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죠. 책임질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괜히 정권 말기에 일 벌렸다가 사달이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정책은 다음 정권으로 막 미룹니다. 다음 정권에서 또 정권 초반에 뭐 또 이렇게 일을 열심히 잘 하면은 승진도 될 수가 있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대체적인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소소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권력형 임기 말이 되면은 레임덕이 올 때쯤 되면은 하나는 청와대 안에 주로 보면은 비서실 쪽에는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어공과 널공, 어쩌다 공무원, 널상 공무원.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의 한 절반 되고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어쩌다 공무원, 이 정부직들, 국회 정치권에서 있다가 또는 언론계 이런 데서 있다가 그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되는데 어공, 널공. 근데 이 어공들은 정권이 임기 말 되면은 다음 정권에 또 줄을 서야죠. 뭐 본인도 또 정치권에 청와대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유력한 주자 쪽에 또 줄을 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를 출입할 때는 제가 청와대 뭐 김영삼 정권 말기부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까지 출입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뭐 주청, 야여, 주간, 낮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야여, 야간, 밤에는 퇴근하고 나서는 여의도 가서 줄 서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청와대 안에서도 레임덕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임기 말로 가면은 청와대 안에 비서실과 경호실, 지금은 경호처죠. 비서실, 경호실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비서실이 상당히 경호실을 누릅니다. 그런데 말로 갈수록 경호실이 더 좀 힘이 세집니다. 비서실은 임기와 그 정권의 임기와 같이 하는 일종의 철새죠. 경호실은 계속 정권이 바뀌어도 대부분은 계속 남아있는 특세입니다. 그래서 임기 말로 갈수록 경호실이 좀 힘이 세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임덕 현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 내렸는데 보통 대통령 일행들, 수행원들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를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랬죠. 과거에 뭐 그렇게 까다롭게 세관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 해외 출장을 마치고 저도 그때 수행 기자로 같이 왔는데 성남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세관 검사를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자들 사이에서 이것도 레임덕의 하나의 징후네 그런 농담삼아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것들을 이런 고전적인 레임덕 징후들을 문재인 정부의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는데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일단 지지율, 제가 첫 번째 지지율이 급전직하고 데드크로스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지지율만으로 보면 지금 레임덕 시작됐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현재 국정운영 지지율은 과거 역대 정권에 비해서 거의 이 시점에 한 1년 10개월 임기가 남은 이 시점에 높은 편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은 열성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은 많이 있죠. 어쨌든 높기는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떨어지고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렸죠. 갤럽 조사에서도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긍정평가가 그때 48%였고 긍정평가가 45%였고 45, 긍정 45, 부정이 48 이렇게 해서 이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죠. 그리고 또 그 조사에서 특이했던 것이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 불과 100일 후에 변화된 민심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여당, 야당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를 물으니 응답자의 49%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 37%만이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전체 집권 세력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과거와 좀 비슷한 그 레임덕 징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대선 주자가 부상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지금은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사람이 지금 상당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무죄 판결로 인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날개를 달아서 지금 계속 현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린벨트 이 당정 간에 정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강하게 반대를 했죠. 이낙연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아까 자기 대권 주자들이 지금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재명은 심지어 여권 주류의 생각과 다르게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의 잘못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데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당헌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차별화를 시도했는데 결국 한 이틀도 못 가고 꼬리를 내렸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정권에 대한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그 차별화 시도가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또 특히 좀 과거 정권과 다른 것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계자로 꼭 집어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낙연도 친문 아니죠. 국무총리 지냈지만 친문 아니죠.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친문과 각을 세웠습니다. 그런 인물들이고 지금 친문 주자를 내세우려고 했던 안희정은 뭐 지금 그 구속돼 있고 뭐 김경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건 다음 차기 유력 주자들이 지금부터는 계속 문재인 정권을 공격을 하면서 차별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레임덕을 앞당기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발휘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패턴을 다 밟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당이 뭐 차별화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 당권 주자인 이낙연, 김부겸 이 두 사람이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또 다른 입장을 냈었죠. 그러다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안 하기로 받아들였죠. 심지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조차도 얼마 전에 최근에 직감 문제로 민심이 안 좋으니까 당에서는 책임을 회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청와대에서 자기들 다 발표를 해놓고 당정회의를 하자고 그러면은 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차별하죠. 이해찬도 지금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은 지금 대권 주자들 중에서 이재명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정권 재창출, 본인이 뭐 20년 장기 집권 뭐 100년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내세우기 위해서 문재인과 차별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금 당에서 지지 않고 정부와 청와대로 떠넘기는 그런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권력기관이 변한다고 했는데 권력기관은 지금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들끼리 이미 한 7개월 전부터 자기들끼리 충성경쟁, 처음엔 충성경쟁을 했죠. 처음에 충성경쟁을 하다가 한 7개월 전부터는 자기들끼리 이판사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적폐청산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에 적폐청산할 때는 당정이 권력기관들이 상당히 손발이 잘 맞았죠. 검찰과 경찰도 그랬습니다. 서로 충성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개혁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서 이른바 적폐수사몰이를 했죠. 제가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도 적폐수사를 할 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과 함께 적폐수사를 다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다 구속시켰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면서 이 권력기관들이 지금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 검찰총장 윤석열이 수사지휘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그 소동을 벌였고,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칼자루를 놓고 암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레임덕을 앞당기는 징조죠. 또 검찰과 경찰은 여전히 수사 조정권 놓고 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은 어떻습니까? 국정원은 원래 국가정보기관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간첩을 잡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이 국정원이 완전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격이 변질이 됐습니다. 마치 북한과의 협상하는 창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내정이 돼서 내일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박지원 전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 때 수사 대상이 돼서 북한에 돈을 줬다, 정상회담 대가로 돈을 줬다, 이런 혐의로 실형을 살았죠. 근데 국정원장이 내일 청문회를 거치면 사실상 국정원장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권력기관은 과거에 레임덕이 왔을 때의 권력기관의 움직임과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의 권력기관 움직임은 완전히 단판인데, 결국은 이 권력기관도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레임덕을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충돌,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충돌이 그렇습니다. 자, 공무원 사회가 복지부동한다. 공무원 사회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초기부터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은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문재인 정권 초기 학습 효과 때문이죠. 처음에 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들을 샅샅이 파헤치면서 심지어 윗선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을 했던 사람들까지 다 징계하고 이렇게 처벌을 했습니다. 국정교과서 이런 문제가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무원 사회가 복지부동한 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도 지금 레임덕이 불가피한데, 지금 레임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레임덕의 뇌관을 쥐고 있는 윤석열을 쳐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벌이고 있죠. 지금 윤석열은 사실상 큰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1월달 검찰 인사에서 수석들이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다 빠져나갔고 그 자리를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차지하고 있고, 또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 또다시 검찰의 대규모 인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사실상 힘을 발휘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 어떤 변곡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불거진 서울중앙지검의 박원순 피소 사건 유출 혐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정면 대결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힘이 빠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레임덕,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은 이 상황이라면은 지금부터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4월 7일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권력 누수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때 되면은 여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은 자기 당권은 흔들리겠지만은 흔들리죠. 그런데 자기 대권 주자들이 막 차별화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권력기관도 그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돌변을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은 이미 권력은 벌써 누수가 시작이 됐고 그것이 뚝 무너지듯 터질 수도 있다. 그 시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 정가 뒷담화였습니다.